그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얘기했듯이 요거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하면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다. 두 개를 곱하면 a분의 c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어떤 두 개의 문자를 합이나 곱을 구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기본적인 일이 뭐냐? 변형 공식. 그게 필수로 좀 지금도 근데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또 까먹고 했으면 잘 봐두세요. 요런 거 이제 책에 있는 거 오답하거나 틀린 거 고치거나 시험 보거나 할 때 틀릴 수야 있는데 공식을 모르면 혼납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이런 걸 구하라 하잖아요. 기억나세요? 요거 이제 더하기와 곱하기만으로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기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a분의 b 3이고 두 개를 곱한 게 3분의 1이네. a분의 c. 여기 3 넣고 27. 그리고 여기는 3분의 1. 1이고 3. 빼기 3이니까 24가 이건 답이 되게 돼요. 뭐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나오는데 요렇게 이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보면은 지금 빼기 1인가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라고 써야 될까? 뭐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문자만 다르고 개수나 상수항이 다 같아. 이런 식을 전개를 하면 지금도 그런데 얘 한번 전개해 볼까요? 제일 처음에 알파 베타고 그 다음에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더하기 1이거든. 이런 식을 전개를 하면 이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개수가 꼭 2나 이런 거 있어도 돼요. 개수가 같고 상수항이 같은 문자만 다른 이런 식은 두 개 곱하기랑 두 개 더하기로 써지는 식이 돼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이건 식의 꼴을 보면 나중에 이제 더 복잡하게도 나오는데 그런 애들이 나왔을 때도 이건 어쨌든 간에 전개를 하면 곱하기랑 더하기만 있으면 돼 라는 거를 깨달아야 좀 풀기가 쉽거든요. 지금도 뭐 예를 들면 얘는 곱하기 3이죠. 얘는 7인가요? 양수 7. 그래서 빼기 4, 빼기 3이 마이너스 3이 답이 되는 문제고요.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많이 나옵니다. 요거 빼기를 구하래요. 절대값에. 절대값은 이제 부호를 떼는 의미로 좀 쓴 거고 예를 들어 그런 거 했었죠. 지금도 사실 저기 식에서 보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이고 곱하기가 3이거든요. 2분의 3.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그냥 요 빼기를 구하라 했어요. 이거 두 개를 주고 얘를 구하라는 건 변형 공식에서도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구하지? 맞아요. 얘 제곱을 구합니다. 왜? 이거 제곱에 대한 변형 공식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있거든요. 얘 제곱을 구해요. 제곱을. 그래서 지금 얘를 넣었거든요. 왜? 그냥은 못 구해요. 알파 빼기 베타를 다이렉트로 얼마다 라고 구할 수는 없고 못 구하니까 뭐 제곱을 구해서 나중에 얘가 뭐 예를 들어 4다. 예를 들어 얘는 2일 거 아니에요. 물론 뿔마 2. 이 제곱이 4니까 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지금 풀고 있는 문제입니다. 집어 넣어 볼까요? 그러니까 9 2분의 3 마이너스 6인가요? 루트 3이 나와요. 그러니까 알파 빼기 베타는 원래는 어때요? 뿔마 루트 3인데 그게 절대값이 있는 거예요. 플러스 루트 3이나 마이너스 루트 3이나 플러스 루트 3으로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뭔지는 몰라도. 아시겠습니까? 요거 논리는 많이 중요해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합이나 그러니까 반대도 돼요. 반대가 뭐냐? 빼기와 얘를 주고 얘를 구하라고 하는 것도 돼요. 나중에 얘 제곱을 구하면 되거든요.
얘 제곱의 변형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4알파 베타. 그러니까 이런 건 보통 통분하라 했죠, 선생님. 근데 이거 통분하면 조금 귀찮은 게 알파 베타에 알파 제곱 더하기면 좋은데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이 이게 더하기면 좋은데 그죠? 알파 베타를 통분하면 제곱 빼기 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까? 뭐 얘를 모르거든. 제곱 더하기 제곱이면 왜 좋아요? 변형하면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게 4고 알파 베타가 2분의 1인가 요건데 여기서 이 빼기를 구하려면 제곱 빼기 제곱은 변형도 없어. 뭐가 되지 원래? 얼마 전까지 하셨잖아. 인수분해가 돼서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얘니까 이 자리에는 2분의 1을 넣고 이 자리에는 4를 넣겠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필요한 건 또 뭐다? 방금 얘기했는데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엔 절대값이 아닌데 얘를 준 거예요. 양수를 구하라는 거죠. 두 개 제곱을 구하면 뿔마가 나올 텐데 빼기를 구할 때 또 해볼게요.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 제곱을 구합니다. 변형 공식은 이렇게 변형이 되고요. 얼마입니까? 아까 얼마? 어디가? 여기 있죠. 16 빼기 2 그죠? 14가 돼서 원래는 알파 빼기 베타가 또 얘기가 뿔마예요. 언제나. 근데 이거는 얘가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플러스가 아니고 뭐예요? 그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루트 14가 들어오게 되고 여기는 2분의 1이었나요? 그러니까 8루트 14인가? 있어? 네, 있네요. 8루트 14가 답이 되겠죠. 번분수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알파하고 베타로 주는 건 합하고 곱을 이용해서 뭔가 하는 문제예요. 근각예수의 관계. 거의 이 말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겠다 이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구해놨는데 요거는 어떻게 구할까? 갑자기 뭐 알파하고 베타를 구해서 집어넣으면 제일 좋겠지. 간단하겠지. 근데 해를 구하려고 하니 이거 딱 봐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해 공식을 써야 돼. 그러면 굉장히 해가 복잡하게 나오겠지? 거기다 또 루트를 씌워야 돼. 그러니까 이건 거의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이 값을 모르니까 제곱한 값을 구해. 왜? 제곱을 하면 완전 제곱식. 알파 더하기 2 루트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나오죠. 이거 얼마나 했어? 6이라고 했고 2 루트에 알파 베타도 알죠? 이거 1이라 할 거예요. 그럼 이거 2는 8이에요. 뭐가요? 얘 제곱한 게 8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겠어요? 안에 있는 쟤는 뿔마 루트 8이겠죠. 원래는 2 루트 2말이. 근데 얘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플러스야 얘도. 왜? 이게 답인데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야, 음수야?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의 답은 모른다예요. 몰라서가 아니고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 0보다 크거나 그렇죠? 알파 값에 따라서.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알파가 0보다 크면 루트 1, 루트 2, 루트 3 이런 게 되게 되면 양수 맞아요. 예.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게 되면 그게 음수인가요? 그건 허수죠.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루트 마이너스 4, 루트 마이너스 5, 그쵸? 이런 거 루트 5i, 루트 3i 이런 거라서 허수야. 실수인 걸 가정을 하면 얘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양수가. 그럼 얘가 음수이려면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어야죠. 그래야 음수지. 애초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이런 꼴에서 얘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길게 얘기해요? 얘가 양수라고. 얘도 양수입니다. 둘이 더해서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루트 2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루트 2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좀 같은 맥락이죠. 아까 빼기 구했던 거랑. 못 구하니까 제곱을 한 걸 구해요. 이런 거거든요. 요것도 이제 한번 보세요. 2차가 됐어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그러면 얘는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그 x제곱 빼기 x 빼기 3은 0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알파는 당연한 말인데 이해해줘? 근이죠? 그러면 이 O 알파를 여기에 대입하면 식이 성립을 해야지. 그렇죠? x가 1이 근이다 하면 뭐 지금 1은 아니죠. 어째 1을 넣으면 식이 0이 돼야죠. 마찬가지로 알파를 여기 대입하면 식이 0이 돼야 돼요. 베타도 마찬가지. 네, 이런 관계의 식이 나와요. 그래서 알파 제곱은 알파 더하기 3입니다. 베타 제곱은 베타 더하기 3이에요. 이 애들을 여기 있는 제곱식에 넣어줘요. 그러니까 1차로 차수를 떨어뜨리는 건데 알파 더하기 3이라 했고,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러면 여기가 몇 알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가 되고, 여기도 똑같겠죠.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2가 돼. 이거 또 나온다 했죠. 뭐가? 문자만 다르고 개수와 상수항이 둘 다 같은 식은 전개하면 뭐밖에 안 나온다? 합하고 곱으로만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전개해 보세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즉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 이런 식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얘도 안 구해놨는데 알파 안 구해놨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대입을 하시면 되게 돼요. 1 얼마예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인가? 네,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식, 이것도 사실 많이 나오거든. 근데 학생이 진짜 잘 못해. 어때요? 얘가? 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이런 이상한 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표현될 수가 없는 식을 하려고 하면, 알파를 넣으면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5죠? 뭐 하고 있는 거냐? 얘도 맞아. 알파 제곱이 3알파 빼기 5예요. 그거를 여기 넣으면은 3알파 빼기 5 더하기 3베타였죠. 얘가 알파 제곱자리에 얘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아시겠죠? 3으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에 빼기 5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인가요? 3이죠. 9 빼기 5라서 답이 4가 되는 얘기예요. 이것도 차수를 하나 떨어뜨려서 억지로 꼴을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는 꼴을 만들어내는 거고, 얘는 조금 뭐랄까요, 눈치가 좀 필요한데, 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 두 개의 알파 베타고 이상한 식을 구하라고 할 때 얘기했듯이 알파를 일단 넣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알파 제곱 빼기 5알파가 3이죠. 아까랑 다르게 얘는 왜 안 넘겼냐, 여기에 알파를 하나씩 붙여주면 얘가 됩니다. 알파 세제곱 빼기 5알파 제곱이 통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놔두고 세제곱에 알파 하나씩 붙여주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3알파야. 어디에 아까? 여기에 3알파 쓰는 거죠. 그럼 얘도 됐죠. 뭐가 돼요? 이렇게 3으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고,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곱하기 베타니까 이게 5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인가요? 15 빼기 3이니까 12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처음에 선생님이 방금 이 문제 했던 말 기억나세요? 눈치라고요. 왜? x제곱 빼기 5x인데 이거 대입할 거거든. 그지? 근데 여기에 딱 보니까 알파 세제곱 빼기 5알파 제곱이 있어. 그러면 거기 통으로 넣는 게 좋아. 뒤에 있나? 모르겠어요. 이게 다르거든. 그럼 만약에 어때요? 이게 같지 않아요. 개수가 이렇게 같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얘까지 넘겨서 제곱을 일단 집어넣고 또 계산해서 제곱은 5알파 더하기 3이죠. 그걸 또 넣어야 돼. 그 1차식까지 내려오면은 방금 했던 이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는 꼴이 그때서야 만들어지는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것도 이 전단은 복소수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를, 뭐 x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7i일 때, 뭐죠? 4x 세제곱 빼기 5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값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 이런 거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이거 넘어가서, 이것도 빼기 1이지? 얘가 이렇게 양변 제곱해서 식을 만들어내죠. 그래갖고 대입을 했거든. 비슷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단원에 2개 연속 나오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겠어요? 얘도 차수를 계속 내려뜨리는 거. 2차식을 하나 뽑아내가지고
여기서는 우리가 양변을 제곱을 해서 구하게 되고, 여기서는 알파를 집어넣어서 원래 있는 2차식에서 걔를 집어넣어서 차수를 키워가면서 그 구하고 또 제곱을 구하고 해서 거기에 계속 대입을 하면서 보통 어디까지 떨어진다고, 이런 문제가 1차식까지는 떨어져요. 차수가. 3차가 있었지만 정리하고 하고 하면 1차식까지는 나와. 그럼 그 이하는 잘 안 돼요. 될 때도 있지만 샥샥 없어져가지고 상수만 딱 나올 때도 있지만은, 그러면 1차식까지 떨어지면 그건 누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근각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는 형태가 돼서, 여기는 x를 처음에 줬지. 2 플러스 1 2분의 1 플러스 루트 7i라고 1차식 내가 해보니까 답이 6x 빼기 1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 한 번은 넣어야 된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상수만 딱 나오면 좋았는데 얘를 쭉 떨어뜨려서 1차식까지 나오면 아까 그 x를 한 번만 넣으면은 답이 나오게끔 되는 문제예요. 양쪽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뭐 형태는 전혀 달라도. 얘는 어쨌든 통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좀 더 편한 얘기고요. 이거 좀 인쇄가 잘못됐네요. 밑에 없어요. 구하시오까지예요. 얘도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문제랑 비슷한 거죠. 이게 그렇죠? 얘가 알파 제곱, 알파하고 베타를 넣으면 4알파 더하기 1이 0이고, 베타도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더하기 1이 0이에요. 알파 제곱 빼기 4알파가 있으면 좋죠. 그럼 거기에 통으로 넣으면 되거든, 이것도. 베타 제곱 빼기 4베타나 이런 게 있으면 좋아요. 여기 있으니까. 근데 없잖아요. 그러면 알파 제곱이 4알파 빼기 1이고 베타 제곱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4알파 빼기 1을 넣고, 여기엔 4베타 빼기 1을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파네요. 알파네요, 그냥. 이 식은 이거 더하기, 여기는 뭐 베타겠죠. 베타분의 알파. 요거 그냥 구하라는 얘기. 근데 이런 거를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게 좋거든요. 통분하시면 베타 제곱 알파 제곱이라 그냥 요거 변형 공식 쓰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런 건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곱하기는 1이고 더하기는 4니까 이런 거 계산 해가지고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일 처음에 봤던 문제처럼 알파 제곱이나 베타 제곱에 이런 식을 구해가지고 대입을 하시는 문제라고요. 자, 이해 갑니까? 아시겠어요?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도 그쵸? 요 4제곱 막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얘도 눈치가 좀 있으면, 어제 알파 넣었어요. 선생님 알파를 넣었어요. 그럼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알파 5제곱 알파 4제곱 보이세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가 4잖아요. 왜 얘만 넘겼겠어요? 얘가 있거든. 세제곱씩 붙여주면 이렇게 돼요. 그쵸? 세제곱씩 붙여준 겁니다. 왜 이렇게 했겠어요? 여기 있거든. 여기 있으니까 얘 둘이 합쳐서 뭐라고? 4알파 세제곱이라고. 4 맞았어? 얘 둘이 하면 뭐겠어요? 똑같은 과정을 하면 얘는 4 베타 세제곱이겠죠. 그러면 얘는 4로 묶으시면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변형 공식 쓰는 문제가 되게 돼요. 아까 합하고 곱 구해서 이 값을 구해서 4배를 하신 게 답이 되게 됩니다. 요거에 두근이 있어요. 그 b가 1대 3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 있죠. 비례식만 보면은 항상 이런 건 지금 없지만 어쨌든 몇 대 뭐 a 대 b는 2대 3이다 하면 뭐 a 대 b가 2대 3이야. 뭔 문제를 풀다 이런 게 나. 그럼 그 다음에 보통 뭐예요? 풀어 가다가 이런 게 나와서 그럼 보통 뭐 합니까? 이거 하거든. 3A는 2B다. 그렇지 않아? 이게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물론 이게 좀 필수로 될 때도 있죠. 근데 이거 언제 배운지 알아요? 언제 나온 건지 기억하세요? 과정 중에. 나도 가물가물한데 이게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올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운 거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사실 고등학생쯤 되면 B가 이렇게 나오면 물론 이걸 풀 수도 있어요. 얘기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다 아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A는 무슨 2K고 B는 3K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게 맞아요. 뭔 말인지. 어떤 K라고 하는 수가 있어서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2K, 3K에, 그러니까 이 K를 약분시켜서 2대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하고 B가 2대 3이라고 하면 2하고 3일 수도 있고, 4하고 6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죠? 6하고 8? 아니, 2대 3. 6하고 9? 그쵸?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에 삼각형에서 이 변과 이 변의 B가 2대 3이다 하면은 보통 이렇게 놓게 된다. 예. K든 M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이게 문자는.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보통 이 방정식에서는 두 근이 있는데 B가 1대 3이라고 한 근을 알파라고 넣으면 나머지 한 근이 뭐가 되는 거예요? 3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1대 3이 되거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러면 둘이 더하면 뭐예요? 4알파죠? 얘가 근과 계수의 관계로 나오죠. 마이너스 4 m 플러스 1이네. 그러니까 a는 1이고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여기 통째로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 나누면 알파는 이런 식이 나오고 둘이 곱하면 뭐죠? 3알파 제곱이에요. 그쵸? 얘가 마이너스 4m이에요. 그러니까 예, 요거를 연립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알파하고 그 n 값을, 지금 m을 구하라고 했지만 알파하고 n 값을 구하는 건데, 예를 들면 얘는 알파를 그래도 먼저 구해야 되겠는데요. 예, 4m이라서 뭐냐면 아닌가? 상관없나요? 뭐 상관없네요. 알파가 아까 이거였죠. 알파가 지금 요 분배하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라서 요걸 어쩌면 될까요? 여기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연립이라고 한 게 별거 없어요. 그냥 대입하셔서 3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마이너스 4m이다 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 풀면 n 값이 2개 정도 나올 거고 그 중에 정수인 m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3m 제곱에 2m, 6m, 10m 네, 더하기 3 이런 식이거든요. 전개를 해서 끌어오면 그러니까 3하고 1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m은 얼마예요? 3분의 1하고 3 나오죠. 얘기했지만 둘 다 됩니다 원래는. 근데 정수 m은 3이 답이 되겠다. 그럼 두 근을 이것도 놓는 거예요. 뭘로 놓을까요? 예, 차가 1이라고 하면 뭔 얘기예요? 둘이 빼서 1이란 얘기지. 근데 이게 좀 차라고 하는 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백인데 차 알잖아. 그치? 부릉부릉 말고 그 빼는 거. 그치? 2하고 2의 차는 얼마예요? 2하고 2의 차는 1이에요. 그러니까 차라고 하는 거는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걸 보고 차라고 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 뭐예요? 키가 얼마인가요? 그 M이란가요? 너 키가 얼마야? 84. 선생님 한 80점 되거든? 나와 태희의 키 차이를 얼마냐고 물어보면 누군가가 답을 마이너스 4cm요라고 대답하나요? 그런 사람은 없죠. 은연중에 알고 계세요, 여러분도. 나를 먼저 얘기하든 태희를 먼저 얘기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키 차이가 얼마냐라고 묻는데 4cm라고 하지 마이너스 4cm 나를 기준으로 빼가지고 그런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2하고 2에 차면은 2 빼기 1에서 1입니다. 이게. 그래서 얘는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뺀 게 1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죠. 한 근을 알파로 넣으면 한 근을 알파 플러스 1이라고 넣으면 돼요. 네, 그럼 작은 건 알파라고 넣은 거예요. 그럼 저는 큰 거를 넣고 싶은데요. 상관없어요. 그럼 나머지 한 건 알파 빼기 1이라고 넣으면 되죠. 큰 건이 알파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보통은 순서대로 빼기보다는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진짜 상관없어요. 빼기, 알파랑 알파 빼기 1을 근으로 나와. 이렇게 두 건을 놓으면 이제 뭐예요?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둘이를 더하면 얘랑 얘 더했죠. 그럼 뭐가 돼요? 2K 빼기 3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부터가. 두 건을 곱하면 이거는 C가 뭐예요? K 빼기 1이죠. 예, 이런 식이 돼요. 얘도 이제 연립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얘가 2알파 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뭐 할까요? 뭘 구하라 했어? K를 구하라 했죠. 알파를 없애는 게 얘도 좋아요. 좀 복잡해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고 2로 나누면 알파는 K 빼기 2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와 여기에 두 군데 다 넣어줘야 돼요. K에 대해서 이것도 몇 차? 2차식이 되는 거고 2차 방정식 푸시면 K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두 개를 더하시면 되게 돼요. 이번엔 정수 K 이런 얘기가 없어서. 두 군의 차가 1이면 어떻게 놓는다? 알파랑 알파 더하기 1로 놓는다. 또 있죠.
한 근이 다른 근의 4배래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놓을까? 결국에 아까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B가 몇 대 몇인 거예요? 1대 4인 거죠. 4배라고 하는 거. 그쵸? 아, 얘는 그냥 알파랑 4알파로 놓으시면 돼요. 한 근이 다른 근의 4배다.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그냥 요거는 직접 해보세요. 시간도 좀 없고 해서. 예. 네. 요렇게 놓겠죠. 요렇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를 알파, 하나를 마이너스. 그럼 둘이 더하면 뭐지, 이게? 0 돼버려요. 예, 편한 문제. 여기에도 마이너스를 원래는 붙여야 되는데 한쪽이 0이라서 더 편한 게 합이에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 플러스 붙여도 상관없죠. 이쪽 어차피 이쪽이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m이 두 개가 나와요. m은 마이너스 4랑 3이거든요. 이거를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둘을 곱한 거야. 1분의 이거 해야 될까? 원래는 해야지. m을 집어넣어서 알파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 지우고 얘가 아까 뭐라고? 두근의 곱자리예요. a가 1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4를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2고 3을 넣어봐. 5거든. 둘 중에 될 수 없는 수가 있어요. 이 수가 이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5거나 5인데 얘는 안 되죠. 왜? 두근의 곱이 지금 부호가 어쩐다 했어? 다르다 그랬거든. 부호가 다르다고 두근이. 곱해서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5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2니까 아까 뭐 넣어서 이거 마이너스 4였나? 네, 마이너스 4 넣어야지 얘가 마이너스가 돼서 3 넣으면 양수가 돼서 그건 안 돼요. 네.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뭐 이렇다라고 해서 대입해서 풀어볼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상관없고 다만 조금은 신경을 써보는 게 좋겠죠. 요건 됐나요? 여기까지 숙제 하시면 되겠습니다.